안녕하십니까. 쓴소리 박사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참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중증 정신건강질환자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문제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 삼성병원이라고 아시죠? 서대문의 큰 대형 병원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시던 임세원 교수님이 그 30대 그 조울증 환자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비명에 가셨어요. 참 그 의사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비용을 들여가면서 배출합니까? 이 그 의사 선생님은 정말 그 인술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 절대 정명의 순간에도 간호사를 피신시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배려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나 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것도 또 우리나라 국회가 문제고 보건복지부가 문제고, 그래서 이 당국이 참 그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회는 그 중증 정신질환자 그 치료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갖다가 이 좋은 법안을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 그냥 그 싸움질 하다가 이 실기를 해가지고 이런 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뭐 선진국에 보더라도 다 이런 부분은 법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요. 본인이나 뭐 가족 뭐 동의 없이, 심지어 그 공적 기관인 병원에서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도 외래 명령 치료 제도가 잘 작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외래 치료 명령 제도라는 것은 본인이 원든 원하지 않든 가족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렇게 그 이번에 그 참 자기를 치료해 주는 의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는 강제로 입원시키고 강제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뭐 인권이 가장 참 그 보호가 잘 된 선진국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환자 인권 정말 웃기는 소리죠. 이렇게 멀쩡한 의사나 멀쩡한 사람을 피해를 주는데 무슨 인권을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참 그런데 이제 이런 환자들이 더 참 그 가공할 만한 것은 전국에 지금 5만 4천 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5만 4천 명은 움직이는 흉기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그렇게 그 이번에 의사 습격처럼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 저 중증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정말 그 안심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다니겠냐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그 임세원 교수법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꼭 죽어 나가야 무슨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니까 이제 그 윤창호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뭐 그 참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겠다. 처벌을 강화해요. 그런데도 그냥 첫날부터 사람이 죽고 법 처벌을 강화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또 김영균 씨 아시죠? 고 김영균 씨도 정말 20대 전도양양하고 앞으로 참 살 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이 이게 그 외주법 또 하청 위험한 직종은 외주화 시켜요.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본청 근로자들 그 보호를 위해서 하청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참 몰상식한 그 외주하고 하청을 주는 그런 걸 막아내는 그런 이른바 김영균 법이 지금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가지고 이제는 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죽어야 무슨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참 하냐. 그 죽은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의로운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고귀한 생명을 잃고 나서 이런 법 제도를 만든다는 자체가 너무나 참 한심하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세원 교수 법도 조속히 만들어서 중증 정신건강 질환자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법에도 나와 있어요. 중증 정신질환자를 외래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부여하고 이렇게 잘 좋은 법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러니 너무나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님 강제 입원건을 보면은 묘한 기분이 들어요. 내가 보니까 또 이것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좋은 호재를 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강제 입원을 해서 인권을 무시했니 어쩌니 이런 소리는 이번에 참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 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과연 도의적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수 있을까? 나는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심정적으로. 물론 서로 이렇게 연관성은 없죠. 하지만은 정신질환자 측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강제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맥락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런 정신 건강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증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거나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건당국은 철저하게 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박모 씨 30살 먹은 사람이 이런 엄청난 사고를 쳤는데, 저는 이 박모 씨의 가족들을 좀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위험한 그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가족들이 너무 잘 알 거란 말이에요. 평소에 가족에 대해서 유해스러운 행동을 했다든지
이 밖에 나가면 또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낌새를 분명히 그 포착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가족들은 그렇게 방치를 했는지. 그래서 매번 이런 이 흉악범이나 이런 참 비극적인 그런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저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은 뭐 연좌제로 해가지고 가족이 뭐 책임이 법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좀 그 뭔가 가족에 대해서 생크션, 이 법적 제재는 아니더라도 도의적, 윤리적 제재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 임세원 교수님의 명복을 빌면서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